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폐와 관련된 각종 질환에 그대로 노출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 급식 현장의 안전 대책이 달라지지 않아서 교육 관련 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학교 급식 노동자 1,700여 명을 상대로 한 폐암 검진 결과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539명이 폐결절, 기타 폐질환은 166명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폐암 확진자는 6명에 달합니다. 2021년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지만 위험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결국 도내 노동, 시민, 사회단체 14곳이 모여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재해 방지 강원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너무 무서워해요. 폐암에 관련 본인이 좀 자기가 거기에 대상자가 될까 봐 되게 무서워해서 일단은 건강권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들은 도내 급식 노동자들이 여전히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조리 흉이 가득한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 노동자 인력 부족 사태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이렇다 보니 도내 학교 급식 노동자의 중도 퇴사율이 39%에 달한다고 대책위는 말했습니다. 급식실 저희가 모니터링 들어가 봐도 급식 현장은 사람 인력 부족이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판이하게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인력 부족, 그다음에 시설 문제도. 강원도 교육청은 폐암 이상 소견자에 대한 1차 검진비와 폐암 의심자에 대한 추가 검사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리흉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환기 설비 개선 작업을 2027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 올해 중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공통 기준에 따라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그 정기 검진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지만 환기 시설 개선 등 현장 안전 조치는 여전히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 MBC가 산업재해 사각지대인 임업 현장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보도한 이후 제도권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가 임업 재해 예방과 대책을 담은 조례안 마련에 착수했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 사이 전국 임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는 사고는 5천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5분의 1 이상인 1,048건이 강원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임업 노동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안전대책이 없다 보니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항상 잘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고. 이 같은 임업 현장의 위험성을 드러낸 춘천 MBC의 보도 이후 강원도의회가 가장 먼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도내 임업 노동자의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재해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유명무실한 임업 현장의 구조체계를 바로잡는 게 목적입니다. 관할 소방서의 사전 신고 이런 부분들을 실행함으로써 골든타임 내에 사고에 대한 희생자들을 즉시 구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조례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재해 사망자의 대다수가 나홀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만큼 조례에는 2인 1조 작업과 같은 중대재해 예방책도 담길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관계기관이 함께 조례와 관련된 안전지침을 만들도록 설득할 방침입니다. 산업안전공단과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에 2인 1조 작업이라든지 관할 소방서의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길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도 임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용 지급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관리 감독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부분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좀 더 담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쯤 조례안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속초 청년몰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피해 상인들은 여전히 새 일터를 마련하지 못해 막막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화재 피해 보상 규정도 없어 청년들이 방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청년몰 화재 피해 상인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재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한 건물에서 동고동락했던 만큼 재창업을 준비하는 가게를 응원하며 일손을 돕기로 했습니다. 화재 넉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원인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피해 보상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 리조트의 도움을 받아 마켓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창업도 취업도 높은 벽입니다. 자리를 잡는다라는 게 뭐였는지 지금 되게 뼈아프게 느끼고 있어서 아직도 손님들이 가끔 전화가 오세요.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되냐. 긴급 생계비나 이자 지원, 융자 등의 대책도 나왔지만 개인의 신용에 따라 체감이 달랐고 빚이라는 것도 부담입니다. 새롭게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막막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실 융자 받는 것도 빚이라서 그런 것도 좀 상당히 좀 힘들고. 국정감사에서도 속초 청년몰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은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했지만 초기부터 누수가 있었고 화재 이후에는 피해 복구나 지원 규정이 없어 피해 상인들이 방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몰 조성할 때 운영 세치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중기부, 소진공, 지자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복구에 대해서는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 자기가 나서서 하지를 않고 다 공 떠넘기식으로. 속초시는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해 청년몰 피해 상인들의 재창업 임차료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이제 1년 동안 이제 월 100만 원에 그것도 영업을 해야지만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임차료라는 게 자기 집에서 쉬고 있는데 거기 100만 원 나가는 게 아니라 임차 계약서라는 게 있고. 생애 최초 창업자가 대부분인 피해 상인들은 당초 2025년까지 운영을 조건으로 심사를 거쳐 청년몰에 입점했습니다. 화재로 건물은 사라져도 창업의 꿈은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철거를 중단해달라는 엿새간의 고공농성 끝에 어렵게 원주시와 아카데미 친구들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간 쌓였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려고 마련된 자리였는데 핵심 사안인 여론조사와 정책 토론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엿새 동안 철거 중인 아카데미 극장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윤홍식 씨. 지난밤 원강수 시장과의 오랜 대화 끝에 내려오기로 결정했고 원주시의 변화를 기대하며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위로의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오늘 좀 이 자리에서 좀 약속을 좀 해주셨으면. 하지만 원하는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극장 한쪽 벽이 뚫렸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여론조사와 시정 정책 토론을 통해 극장 보존 여부를 결정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그렇게 여론조사 하셨듯이 이 문제도 여론조사해서 결정하는 게 그게 오히려 시장님께서 앞으로 시민들과 더 소통하고 의견 듣고 시정 펼치겠다라고 하시는 너무나도 멋진 행동이실 것 같아서. 시민의 재산을 시민들이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호소했지만 원주시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또 필연적으로 이제 수반되는 재원 문제를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원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 시민들이 내주신 세금이에요. 아친연대는 보존운동 기간 동안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많은 영화인들이 극장이 보존만 된다면 활용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원주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했지만 원주시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 지금 문을 닫는 기업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7, 80억 예산 쓰는 거 사실은 제 시장님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치는 많은 시민들이 아카데미 철거 과정에서 보여준 원주시의 일방적인 업무 추진 방식이 다른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도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으며 결국 앞으로의 원주시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짐들은 저희가 지는 게 아니라 시장과 시정이 지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여론조사나 조금 더 수기의 과정을 갖자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보다 오히려 시정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거 작업을 중단시켰던 고공농성이 끝났고 사실상 마지막 간담회에서도 원주시가 철거 입장을 고수하면서 철거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친연대는 끝까지 철거를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또 어떤 충돌이 벌어질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 24일 양구에서 도내 첫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데 이어 강원 최대 한우 주산지인 횡성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고열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인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의 한우가 어제 럼피스킨 양성으로 확인되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43마리를 매몰 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또 반경 10km 방역대 내 한우 3만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분석한 전국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617만 동 가운데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은 101만 동, 16%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13%에 그쳤습니다. 현행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르면 2층 이상이나 전체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단독 공동주택은 내진 성능이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11월에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외에 1, 2종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서 제출로 진행됩니다. 점검 내용은 주요 구조부 균열, 누수, 부식, 열화 상태, 건물 기울기, 주요 부재의 변형 상태, 석축과 옹벽 등 구조물의 안전 상태 등으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로 구성된 점검반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는 노동인권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강릉 노동인권센터는 창립 총회를 열고 다양한 권익사업과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법률 상담, 각종 노동정책 개발, 노동법 강화 등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전국에 80여 곳이 있지만 도내에는 이번 강릉 노동인권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으며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을 맞아 건강검진 안내 문자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 대표번호 1577에 1000번이 적힌 건강검진 결과나 검진 안내 관련 악성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인 만큼 절대 접속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악성 문자에 접속하면 가짜 공단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개인정보 유출 경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문자를 통해 건강검진 결과를 안내하고 있지 않고 검사를 안 한 시민에게는 공단 공식 홈페이지가 적힌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개업한 의료인의 연 사업소득이 3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별 의료인 평균 사업소득은 수도권이 3억 3,300만 원, 비수도권이 3억 5,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3억 4천만 원으로 수도권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비수도권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강원도의 병의원 사업장은 737개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대표 중소기업 발굴 육성 사업인 2023년 100년 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 사업에 100년 기업 5곳과 유망 중소기업 15곳이 뽑혔습니다. 100년 기업에는 홍천 산돌식품, 춘천 진화기술공사 등이 선정됐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에는 춘천의 K메디캠, BNS 등 10곳이 새로 뽑혔고 춘천 레메디와 원주의 애니우드 등 5곳은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100년 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 사업은 업력 20년 이상의 우수 향토 기업과 업력 2년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했는데 지난해까지 663개의 기업이 뽑혔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봄내 여성 복합 커뮤니티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이 춘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춘천시가 내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제출한 봄내 여성복합 커뮤니티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우두동에 봄내 여성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개설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여성의 창업과 역량 강화 교육, 돌봄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통합 출범한 레저 태권도 조직위원회를 놓고 춘천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회 유치 협약에 대한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레저 태권도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과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록 비출연 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사상 초유의 도를 넘는 시정 발목 잡기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회 유치가 의회 사전 동의 대상이면 모든 대회에 대해 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릉시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 엑스포에서 열리고 있는 ITB 아시아 국제마이스 관광 박람회에서 지역 관광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행사에서 홍보 부스를 마련해 경포 해변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해외 관광 기업을 대상으로 여행 코스를 안내하는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TB 아시아 국제마이스 관광 박람회는 전 세계 130여 개 나라의 관광 전문가 등 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박람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체육회가 지난달 공식적으로 스포츠재단이 설립된 지자체 체육대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전국 단위 대회 불참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척시 체육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스포츠재단 설립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며 지방체육회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스포츠재단 설립 또는 추진 중인 지자체에 전국 또는 도 단위 대회에 종목 회원들을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포츠재단은 양구군에 설립돼 운영 중이고 태백시는 내년 출범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향교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숲 인이예지림이 조성됐습니다. 삼척시는 모두 21억 원을 들여 삼척향교 일원 6.5헥타르 면적에 전통 누각인 옥서루와 전망대인 세한대, 야외 무대 등을 포함해 소나무 등 33종류의 나무 1000여 그루, 수국과 둥글레 등 꽃과 식물 13만 포기를 심어 인이예지림을 만들었습니다. 인이예지림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과 녹차밭, 전통놀이 체험마당, 1.65km의 산책로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스마트폰 조절 교육이 펼쳐집니다. 홍천구는 다음 달 11일 연봉도서관에서 보호자 1명과 유아와 아동 1명을 한 팀으로 모두 10개 팀을 구성해 스마트폰 조절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조기 사용에 따른 정서지능과 언어 발달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화천의 북한강 산속길에서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화천구는 오는 28일 화천 생활체육공원부터 위라리 산속길, 원시림 숲길 등을 지나는 8km 구간에서 2023 산속길 걷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중간 구간인 대일이 산란교 광장에서는 버스킹 공연도 펼쳐집니다. 양곡은 산양증식보건센터는 오는 31일 방산면 두타연과 대암산 일원에서 사냥 5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방사하는 사냥은 센터에서 증식한 암컷 2마리와 수컷 3마리입니다. 방사하는 사냥의 목에는 발신기를 달아 2년간 모니터링해서 DMZ 사냥의 행동권 분석 연구 자료로 활용합니다. 양구 산양증식보건센터는 현재 사냥 44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냥은 천연기념물 216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국내에 100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기상을 봤을 때 이달 말이 만생종 사과 수확 시기라며 수확 뒤 저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만생종 사과의 경우 저온 저장을 잘하면 올해 수확한 사과를 내년 4월에도 출하할 수 있다며 수확한 사과는 0도에서 영하 0.5도의 저온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센터는 일반적으로 수확 당일 저장할 경우 180일가량 저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32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 교수가 진로 상담을 해주는 전공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2달 동안 콘서트 참가 희망 중고등학교 32곳, 1,9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내 6개 대학 교수들이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를 90차례 엽니다.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인문, 사회, 경제, 의학, AI, 예술 등 120개 분야에 달합니다. 춘천시가 중도에 추진하는 조선문학유산복원사업 터에서 선사시대 유적이 대거 발견돼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정밀 발굴 조사 결과 청동시대 주거지와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고려시대 계단지 등 모두 229기의 유구가 발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